반갑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을 우리 아이들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이 엄마들과 상담하고 아이들 관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올해 1년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저 아이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속으로는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보면 알죠. 쥐가 산만하네. 집중력 없네. 지독하게 말도 안 들어. 이렇게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 화장실 문제가 있어. 쟤는 사회성이 없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신다면 이 단어가 올해 1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을 괴롭힐 겁니다. 어차피 한 해 우리가 새로운 반을 만나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자기의 관점에 충실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언어로 표현하시고 관찰일지에 기재하시고 보육일지에 기재하시고, 학부모를 만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브레이크에 걸리는 거예요. 왜? 어머니께 상담을 할 때 어머니 쥐가 좀 산만한 것 같아요. 어머니 이 아이가 찬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요. 어머니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아이네요. 자, 어떤 어머니도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다면, 문장을 사용하셨다면 과감히 이 문장은 내려놓으시고 누가 봐도 사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고 그 팩트를 기록해서 지도를 받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찬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해요. 관찰일지에 찬이가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한다. 보육일지에 찬이가 위험한 행동을 또 했다. 굉장히 아무도 얘가 어떠한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인지 공감을 못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죠. 선생님 속을 못 알아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관찰일지 쓰는 거죠. 찬이가 높은 교구장 위에 올라간다. 가로 열고 위험한 행동으로 보인다. 가로 닫고. 엄마하고 상담할 때도 찬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요? 라고 말하기보다 아이의 키의 2배가 되는 곳에서 떨어지면 뇌진탕이고 생명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이가 교구장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선생님의 노력과 선생님의 마음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미안해하고, 집에서도 찬이의 키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곳에서 아이가 올라가려고 하면 엄마가 생각하죠. 우리 애기 생명 위험하겠네.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내려가자. 높은 가구 위에서 뛰어내려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슈퍼맨이야? 또 슈퍼맨. 어머니 그 슈퍼맨 보여주지 마세요. 자꾸 보니까 이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골절상, 타박상, 뇌진탕 3가지가 찰과상 찢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주의를 주는 건데, 굉장히 감정이 섞여서 성가셔하는 거죠. 또 올라갔네. 또 내리네. 저 애들하고 부딪히면, 머리끼리 부딪히면 어쩌라고. 이게 선생님을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완전히 깨세요. 깨고 어떻게 하냐? 높은 교구장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를 보이는 그대로 보육일지 기재, 관찰일지 기재, 학부모에게 전달. 그러면서 어떻게 지도를 할지 같이 가정과 연계해서 이 아이가 높은 가구 위에 올라가는 행동, 높은 가구에서 내려갈 때 안 돼! 라는 단어를 사용은 안 합니다.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워해. 내가 하는 거를 막아. 나를 통제해. 나를 거부해 라고 느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 떨어지면 위험해. 피가 나. 병원에 가야 돼. 엄마 마음이 아파.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제가 지금 말을 여러 마리 했죠. 이거 한 번에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아이들은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말을 섞기보다 높은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위험해. 높은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위험해. 친구야, 위험해요. 높은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요거를 계속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 똑같은 문장이 계속 귀에 반복되게 되면 알죠. 자기도 모르게 높은 데 올라갈 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정과 연계해서 어머니와 함께 노력해보는 거죠. 말을 잘 들어요. 참 말 잘 듣는 아이예요. 이거 나는 칭찬이라고 말했는데 엄마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 왜? 기준이 없잖아. 엄마가 경험했던 부정적 생각이 일어나서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말 잘 듣는다, 순응한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써요? 어린이 지시를 내리면 5초 안에 그 내용을 행동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살 친구에게 제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갖다 놓아줄래? 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3초 안에 오른손으로 휴지를 지워서 쓰레기통에 가서 버렸다. 이렇게 글을 쓰면 엄마도 공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어른이 말하는 걸 이해를 잘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른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굉장히 받아들여서 바로 행동해. 우리 친구가 마음이 순한 경향성이 있구나 라고 나중에는 평가에 쓸 수가 있고 엄마하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학기 초에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어머니하고 이렇게 상담하시면 그 엄마는 자기가 경험한 불안을 떠올려요. 저희가 부모 상담을 가끔 하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부모님들도 있어요. 펑펑 울죠. 불안한 행동을 아기가 해요라고 하면 여자아이 엄마인 경우도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떠올라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 보여요 라고 하는 표현보다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 오면 아이가 고개를 돌리고 담임 선생님 품에 머리를 넣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를 나중에 써야죠. 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명료하면 안 돼요. 그래 보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신도 아니고 내 의사도 아니잖아요. 의사나 상담사들도 똑같이 말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한 소견이 있습니다. 이러지. 이 아이가 분리불안 장애를 겪고 있어요?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수능을 잘하는 아이예요? 그렇게 우려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 이래야 전문가입니다. 생떼를 부려요. 떼를 많이 부려요. 어떻게 부리는데요? 1시간을 오릅니다.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죠. 물건을 잡아서 친구에게 던집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어떻게 지르냐는 거지, 고함을. 소리를 크게 아니면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짜증을 냅니다. 몸을 완전히 흔들면서 짜증을 냅니다. 라고 구체적인 기술을 보육일지도 기재하고 관찰일지도 기재하고 학부모 상담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이 섞인 순간 학부모는 선생님을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그 아이를 코 닦아주고 먹여주고 화장실 보내주고 안아주고 재워줬는데 손이 여기가 깁스를 할 정도인데도 엄마는 그 노력을 안 알아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교사의 관점이 주관적인 게 섞였나? 객관적이게 말하나?
관점이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관점이 선생님의 감정이 섞여서 나온 관점인가, 선생님을 배제한 사실에 바탕한 관점인가. 이것이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을 한 순간 이 관점이 어떻게 나와요? 언어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문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4월 1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 아이는 친구들을 못 살게 굴어. 저 아이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네. 집중력이 저렇게 떨어져서야. 쥐가 산만해. 사회성이 없어?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가구 위에 올라가는 높은 곳을 올라가는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응? 어른이 부탁을 하였을 경우, 지시라는 단어는 이거는 옛날 학자들이 썼던 말이고, 어른이 부탁을 하였을 경우 1분 안에 수행을 합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보다신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무섭다고 말을 해요. 청소기가 소리가 웅하니 들리면 포닥닥닥 다른 방으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있는 그대로 생떼 뿌리기, 떼를 많이 부려요가 아니라 오래 울어요. 물건을 잘 던져요. 소리를 질러요. 라고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산만한 아이예요 명명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공격성이 있는 아이예요 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공격성을 자주 보입니다. 이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는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듯 합니다. 두려워해요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듯 합니다. 라고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한 달은 잘 이해하셨으니 4월 달에는 주관적 관점, 주관적 언어, 단어는 배제하고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단어, 객관적 관점, 사실에 바탕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연습, 말씀하시는 연습을 통해서 학부모님과 한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부모님과 적이 되지 말고 한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객관적 사실을 공손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투로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게 기를 권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